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갈등하면서 싸움을 할 때 모두가 다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한 소년이 매일 학교에서 얻어맞고 그리고 우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소심하고 그리고 매일 얻어맞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박덩입니다. 이 소년이 싸움의 고수를 만나서 스스로 자기를 극복하는 성장 과정을 설명한 것이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뭐냐면 싸움에서는 잘 싸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 싸운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불평과 불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싸울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갈등과 불평과 불만 그리고 싸움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 싸움도 사랑과 부부와 가정 안에서 잘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싸운다고 하면 싸우면 안 된다, 싸우는 건 불행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른쪽이 한쪽이 이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내 요구가 상대방 요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갈등 당사자들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싸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서는 잘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 싸움은 항상 어느 한쪽만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윈윈하는 싸움이 건강한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견은 내 의견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타당성이 있고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 싸움이 모두가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기는 좋은 싸움을 위해서 나쁜 싸움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나쁜 싸움은 첫째가 싸움의 시기가 좋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라든지 지금 중요한 일로 출타를 해야 되는데 싸움을 걸어온다든지, 또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자기 안에 고민과 갈등이 많을 때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싸움은 대부분 그 싸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쁜 싸움으로 전개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싸울 때 너무 많은 주제가 섞이면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이 양육 문제 가지고 부부가 서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에 반찬 투정했던 이야기, 지난번에 늦게 일어나서 출근을 늦게 갔던 그런 이야기, 지난번 왜 화를 냈느냐는 그런 사소한 이야기로부터 주제 이탈이 되고 어느 주제로 싸우는지 전선이 너무 많이 펼쳐질 때 이것은 주로 나쁜 싸움으로 싸움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극단적인 싸움입니다. 위협을 하면서 한 번 더 그러면 죽인다 또는 끝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최후 통첩을 한다든지, 눈물과 폭력과 불행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싸움은 이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나쁜 싸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노와 불평과 비난을 아주 쏟아내면서 그 분노에 매몰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불평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싸움이 불평과 그리고 분노와 비난으로 끝나면 상대방만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큰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적인 싸움은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관계도 깨지고 사람의 사랑의 마음도 깨어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못 싸우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갈등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잘 싸우면 나쁜 감정들을 파괴시키고 새롭게 그 관계를 복원시키고 건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싸울 때 다 같이 이기는 싸움, 각자의 의견이 소중히 여겨지는 싸움을 싸울 때 그나마
싸우는 것은 유익한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주제, 갈등의 주제만 다루라. 이것이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인 겁니다. 이 갈등 주제가 분노를 표현하면서 증폭됩니다. 이 분노하는 감정은 점점 더 나쁜 감정과 함께 물고 들어와서 화와 분노와 불을 키워갑니다. 따라서 분노의 불은 끄면서 감정은 벗어나서 지금 싸움의 그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인이 싸움의 주제가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간다면, 그리고 그 싸움에 이 감정과 분노가 같이 섞여 있다면 본질을 벗어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싸움의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을 포함해서 자기 안의 모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금 내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실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말해주는 대신에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감정이 격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폭력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욕이나 미움이나 증오의 표현과 행동은 금물입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조사해 보면 사실 별 문제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다가 그 다음에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때 그 말했을 당시에 표독스러웠던 눈, 그리고 얼굴에 그 긴장되고 불만스러웠던 얼굴이 다 지나갔지만 그것이 끝까지 지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정적인 표현과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갈등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미움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싸움이 생기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잔상이 좋게 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갈등과 싸움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싱이나 레슬링도 무한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일단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갈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들 때는 전투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가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다가 싸우다가 해결점이 없이 끝나게 되면 그것으로 파국을 맞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동의한다든지 반대 의견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연기해서 또 생각할 여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극단적으로 가다가 끝장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지를 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한창 갈등하면서 싸우게 될 때 극단적인 그런 결론이 내게 될 때면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낫고 그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싸움의 기술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선 상대방보다 더 많이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잘 싸우는 싸움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콱콱 밀어붙이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잘 싸우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상대방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잘 싸우는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공격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듣고 내가 적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금할 것은 비교하면서 듣는 것, 또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서 내게 필요한 말만 걸러 듣는 것, 그리고 공격의 빌미만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반박하려거나 언쟁하려고 듣는 것, 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위치를 모르고 포를 쏘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감정과 함께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 그걸 꼬투리 잡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언쟁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 들으면 그것은 온전하게 듣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면 상대방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감정의 폭발도 강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충분히 들었으면 상대방의 동의 후에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저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려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 없는 동의나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잘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잘 싸우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감정 격해서 비난하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내가 가르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배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들은 것만큼 인식하는 것만큼 내가 가르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많이 말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증오의 마음으로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열어서 내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지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싸움의 기술은 탈상각화를 이루라, 그런 말입니다. 디트레잉글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삼각화라고 하는 말은 갈등 당사자들끼리 서로 막 비난하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을 제3자에게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심리현상이 이게 삼각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갈등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것을 제3자에게 불평하면서 자기를 지지해줄 우군을 모집하는 것, 이것이 삼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심할 때 삼각화 과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문제를 잘못 고착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3자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면 더 기분만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탈삼각화를 하지 않고 삼각화 과정을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에게 남의 흉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 암시와 최면과 그리고 자기 확신 때문에 내 마음에 잘못된 불평이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의 입장이 난처해지면서 그 대상이 가족이나 자녀가 되면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분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장과 자기 분할을 일으키지 못하고 가족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고 서로 눈치를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 심리학자인 보베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땐 탈상각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 발달과 자기 분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그리고 가정에서 치유 기능이 회복되려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한마디로 잘 싸우는 삶, 그리고 충분히 들어주고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탈상각화를 이루고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이야기할 때 행복한 가정, 치유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싸움과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갈등과 싸움이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용되고 잘 싸워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가정이 될 때, 그럴 때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잘 싸우는 것, 그래야 가정도 재창조가 되고 가족 분화도 일어나고 행복한 가정으로 치유의 기능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면 그런 순간이 올 때 충분히 잘 싸우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이기는 것, 충분히 들어주고 수용하고 그 입장을 공감해주면서 싸울 때 우리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11번째 시간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재와 화합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12번째 강의로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을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꼭 더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 이후에는 충분히 조금 더 연구해서 가정과 신앙의 Q&A, 여러분들이 가정생활과 신앙에 궁금한 것을 묻고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방송을 새롭게 개편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